안녕하세요. JD부장부서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심판의 날, 나스닥이 오르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작은 돈 투자는 그냥 하시고 큰 돈 굴릴 때는 정확한 최신 버전 매뉴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JD부장부서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업치 잭슨홀 심포지엄 경계 주가 떨어지고 국채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87%, S&P 500 지수가 1.35%, 다우존스 지수가 1.08% 떨어지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심판의 날, 나스닥이 오르려면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어닝 발표 후 다음날 0.1%라도 오르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딱 0.1% 올랐습니다. 반대로 0.1%라도 떨어지면 어닝 쇼크입니다. 그것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판단하면 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럿 있지만 이게 제일 깔끔하고 정확합니다. 매그니피센트 7이 죽을 쓰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후에 한때 장외시장에서 9%대까지 오르며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결국 본장에서 0.1% 오르고 끝이 났죠.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1.87% 빠졌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엔비디아가 어닝 쇼크가 난다면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만약 엔비디아가 어닝 쇼크가 났다면 정말 그럴 뻔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인공지능의 테마가 살아있다는 것을 엔비디아가 보여줬기 때문이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테마마저 죽었다면 하반기 나스닥은 헬게이트가 열렸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채권 발행으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랠리마저 꺾였다면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미국채 금리 상승의 사태만 지나가면 인공지능 테마로 나스닥은 다시 랠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어제 떨어진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파월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채권 금리가 올라서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가가 떨어지고 갖다 붙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사실 주가가 매일 오르고 떨어지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뉴스가 나오는 이유는 호모사피엔스가 모든 사건에 대해 과도하게 인과관계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달러, 채권, 주식의 순서로 움직인다 했습니다. 오늘 다시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있습니다. 돈은 아직 달러에 머문다는 증거입니다. 어제는 채권 금리가 오르며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다만 채권 금리는 주가보다 덜 떨어졌습니다. 오늘 11시 50분에 파월의 잭슨홀 연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빅 이벤트죠. 파월의 연설 이후 내일 종가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일단 안심입니다. 달러에서 채권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금이 말입니다. 그래야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나스닥이 오르며 기술주 상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제의 채권 금리 급락은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채권 금리의 급락을 일으킨 사건은 무디스와 S&P의 미국의 중소은행들 신용등급 강등이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연준의 높은 금리에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올 초에서처럼 미국 은행에 문제가 생겨 뱅크런이 은행 시스템에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연준은 유동성 공급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은 중국이 망해도 금리 정책을 안 바꾸겠지만 미국의 중소은행이라도 망하면 금리 정책을 쉽게 바꿉니다. 그만큼 연준은 미국의 대내 변수에 더 적극적입니다. 연준이 유동성 공급에 나서면 채권 금리는 급락하고 나스닥은 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어떤 이유로 유동성 공급에 나서게 될까요? 위워크의 몰락, 오피스 시장 공실 폭탄 터지나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연준이 다시 유동성 공급에 나설 수 있는 트리거는 공유 오피스 기업인 위워크입니다. 손정희가 투자한 위워크가 파산으로 갈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위워크는 한때 공유 오피스 붐이 불면서 상장까지 했죠. 그러나 결국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미국에서는 직원들이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심에 오피스 건물 임대가 많았던 위워크의 위기가 커졌습니다. 위워크는 앞으로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면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서 사무실을 뺄 것입니다.
그러면 중소은행들이 돈을 빌려준 상업용 부동산의 평가 손실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취약한 은행들이 하나 둘 뱅크런까지 발생하면 연준이 개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준은 유동성 공급에 나서면서 금리 동결을 넘어 금리 인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는 나스닥을 상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어크는 하나의 예입니다. 미국의 은행 시스템 문제가 생길 만큼 돌발 사건이 터지면 연준은 피봇을 더 빨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달러 인덱스와 채권 금리만 보겠습니다. 파월의 연설 이후 내일 종가에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채권 금리마저 뛰었다면 나쁜 신호입니다.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결론입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달러 인덱스와 채권 금리만 보겠습니다. 위어크의 상업용 부동산을 때리며 은행 시스템 위기를 가져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하반기 주가 전망을 밝게 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심판의 날, 나스닥이 오르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